며느리가 내 도장으로 대출을 결국 내가 집을 팔았다. 오늘 아침 나는 아들 몰래 집을 팔았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고 매입자 대리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망원동 최도윤 법률사무소. 남편이 죽기 전까지 피하려 했던 그 이름이었다.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며칠 전 수경 며느리가 몰래 전화하며 깔깔거리던 웃음, 준서가 숨기던 차용증, 그리고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낯선 봉투. 혹시 이 집 매매 뒤에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빛아파트 103동 904호. 30년 전 남편 장례식 마치고 돌아오던 날 첫 월급 봉투를 부동산 계약금으로 내던 순간부터 나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 주안 새벽 시장에서 상인들 밥을 해주고 남의 집 청소까지 뛰며 벌어 모은 돈이었다. 새벽 5시 10분이면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을 뜨고 손녀 도시락 싸고 빨래 개고 내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하지만 지금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6시 정각에 꼭 맞춰주세요. 애들 학원 가야 하니까요. 부탁이라기엔 싸늘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빨래는 저희 옷이랑 절대 섞지 말아주세요. 애들 알레르기 있으니까요. 그날 밤 소파 끝에 앉아 접힌 빨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내 집인데, 내 세탁기인데, 내 손으로 산 집인데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며느리 수경은 나를 집안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밥상을 차리면 맛있다는 말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있었다. 어머니, 요즘은 애들 단백질 식단으로 해야 해요. 기름진 건 줄이시라니까요. 심지어 손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옷 냄새 나서 내 옷에 배니까 따로 해주세요. 짧은 말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그 말이 나를 산산조각 냈다.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강성현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었을 때 원장이 말했다. 박순희 어머님 허리 디스크 4단계예요. 지금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걷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하지만 더 서러운 건 수술 전날이었다. 간호사가 보호자 서명을 물었을 때 나는 아들 출장 중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연락조차 안 했다. 물어봐도 돌아올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을 때 흰 병실 천장이 유난히 넓어 보였다. 옆 병상은 며느리, 아들, 손주들로 북적였지만 내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혼자 물 한 모금 들 힘도 없는데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경이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아, 다행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 애들 밥은 어떻게 하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목숨보다 저녁상이 먼저였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도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 한 달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파출부라도 써야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 파출부는 돈 많이 드는데 어머니 조금만 참으시면 안 돼요? 내가 허리 수술을 했다는 사실보다 돈 몇십만 원이 더 중요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다. 무료 가정부일 뿐이었다. 며칠 뒤 거실을 지나가다 들은 대화가 내 가슴을 찢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아. 나도 알아. 친구도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여. 그냥 요양원 알아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발걸음을 돌리려다 멈췄지만 대화는 계속됐다.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귓속에서 그 한마디가 메아리 쳤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짐이었다. 그날 밤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망원동 이정훈 법무사 사무소 이름이 선명히 찍힌 봉투였다.
손끝이 떨리며 열어본 순간 담보 설정 위임장이 눈에 들어왔다. 도장은 분명 내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휴대폰을 열어 우리은행 주안동 지점 명세서를 확인했다. 내 이름으로 7,800만 원 대출이 실행돼 있었다. 숨이 막혔다. 내 도장, 내 이름, 내 통장. 나 모르게 누군가가 다 써버린 거였다. 다음 날 주안 새벽시장 신흥부동산으로 찾아갔다. 신동철 실장은 내 얼굴을 보자 놀란 눈으로 말했다. 어머님 모르셨나요? 최수경님이 다 상의하셨다고 해서요. 뭐라고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필요하다 하셔서 저희는 연결만 해드린 건데. 법무사요? 네, 망원동 이정훈 법무사 사무소요. 귀가 멍해졌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내 도장은 누가 가져간 거예요? 신 실장은 작게 중얼거렸다. 며느리분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망원동 최도윤 법률사무소였다. 박순희 어머님, 혹시 남편분 과거 채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숨을 들이마신 채 대답하지 못했다. 최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일 오후에 오시면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약속대로 망원동 최도윤 법률사무소로 갔다. 작은 상담실 안 최도윤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박순희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남편분 과거 채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15년 전 일이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는 회색 서류철을 열며 고개를 저었다.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최도윤이 내민 서류에는 2008년 6월자 계약서가 있었다. 남편분 고 박영수 씨께서 2억 5천만 원을 빌리셨죠. 그때 설정한 담보권은 남편분 사망과 동시에 소멸됐어야 하는데 일부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권리가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워 물었다. 그럼 내 집이 그 소송에 걸린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번 매입자 중 한 명이 그 채권자 라인에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내 집을 산 사람이 남편 빚과 연결돼 있었다니.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도윤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순희 어머님 명의 대출 계좌에서 최수경 씨 개인 통장으로 1,800만 원이 이체됐어요. 숨이 막혔다. 수경이 통장으로요? 네. 법무사 위임장과 은행 대출 승인 내역을 대조해보니 수경 씨가 직접 인출한 흔적이 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다. 도장을 훔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빼간 거야? 집에 돌아와 며느리 수경을 불렀다. 4명의 대출에서 내 통장으로 돈이 갔다는데 이게 뭐야? 수경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다. 어머니, 그거 오해예요. 잠깐 돌려 쓴 거예요. 잠깐 돌려 썼다고. 준서 오빠 사업이 급해서 제 통장으로 먼저 받았다가 곧 갚으려고 했어요. 준서 사업? 준서는 옆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작년에 내가 보증을 섰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보증을 섰다고? 누구 보증을? 엄마 이름으로 들어간 거야.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고? 엄마 오해하지 마. 당장 갚을 수 있는 돈이야. 내가 뭘 믿고 내 이름을 쓰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내 이름, 내 도장, 내 통장. 모든 걸 내 모르게 써버린 거였다. 그날 밤 서랍 속 법무사 서류를 다시 꺼내봤다. 망원동 이정훈 법무사 사무소 발급 위임장. 내 도장 옆에 작게 쓰인 서명이 눈에 들어왔다. 준서 이름이었다. 준서를 불러 물었다. 이 서명 내 거지? 준서는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다. 미안해 엄마. 수경이가 법무사에서 사인해달라 해서 그냥.
사인이 뭔지도 모르고 했어. 그때는 그냥 대출 관련 동의서인 줄 알았어. 숨이 막혔다. 내 아들, 내 며느리 둘 다 한통속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주안새벽시장 신흥부동산으로 갔다. 신동철 실장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피했다. 실장님, 내 집 매입자 누군지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왜 나한텐 말 안 했어요? 최수경 씨가 원하셔서요. 어머님 충격받으실까봐. 충격받을까봐 숨겼다고요? 신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실장님, 그럼 집 산 사람 실명 말해요. 신 실장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신혼부부 명의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요? 네. 이상훈 씨, 남편분 과거 채권자 라인에 있던 사람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이 죽은 지 15년이나 지났는데 그림자가 아직도 내 집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다. 박순희 어머님,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최도윤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발신인을 확인했지만 인터넷 전화였다.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감추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다음 날 다시 망원동 최도윤 법률사무소로 갔다. 최도윤은 내게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다. 어머님, 이 문서 보세요. 유류분 청구권 통지서였다. 거기엔 신혼부부 명예, 남편 채권자 이름, 그리고 며느리 최수경 이름까지 함께 올라와 있었다. 숨이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간단히 말해 어머님 집 매매 과정에 수경 씨가 깊이 개입해 있다는 겁니다. 상담실을 나서는데 최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어머님, 아직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나는 멈춰섰다. 뭔데요? 남편분 채권자 중 한 명이 어머님 집 바로 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서랍 속 법무사 서류를 다시 꺼내 펼쳐놓았다. 낯선 글씨로 작게 적힌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스캔 완료 파일명 PSN 위임장. PDF.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내 위임장이 누군가의 손에 스캔되어 떠돌고 있다는 뜻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서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 노트북을 켜고 비밀번호를 손녀 생일로 입력하자. 메일함에서 낯선 압축 파일 하나가 보였다. 계약 진행 서류. 집. 손끝이 떨리며 열어본 순간 그 안에 위임장 스캔본, 인감증명서 사본, 그리고 대출 실행 승인서, PDF까지 있었다. 발신자는 며느리 최수경, 수신자는 망원동 이정훈 법무사 사무소. 숨을 고르며 다시 메일 목록을 훑는데 한 통의 답신 메일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승인 완료 우리은행 주안동 지점. 심장이 요동쳤다. 내 허락 없이 내 대출이 실행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를 불러 세웠다. 내 위임장 스캔본, 내 노트북에서 발견했어. 내가 파일을 보냈어?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나 그런 거 몰라. 수경이가 다. 수경이가 뭘 했는데? 법무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전달만 했어. 내가 뭘 전달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냈다고. 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점심 무렵 수경을 불렀다. 내 위임장 스캔본 어디다 쓴 거야? 수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피했다. 어머니, 그거 대출 승인 때문에 잠깐 필요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으로. 어머니, 저희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가족을 위해서? 내 허락도 안 받고? 수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어머니, 집은 결국 우리 모두 거잖아요. 명의만 어머니 거지 실제로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탁자를 3개 쳤다. 지금 뭐라고 했니? 명의만 내 거라고?
순간 수경의 눈빛이 흔들렸다. 준서가 끼어들어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오후 망원동 이정훈 법무사 사무소로 찾아갔다. 직원에게 위임장 스캔본을 내밀며 물었다. 이 파일 어디에 제출됐나요? 직원이 화면을 열어 거래 로그를 보여줬다. 우리은행 주안동 지점 대출 실행 서류로 접수됐습니다. 대출금은 어디로 갔죠? 총 1억 2천만 원 승인됐고 7,800만 원은 어머님 계좌로, 나머지 4,200만 원은 신혼부부 매수자 계좌로 바로 송금됐습니다. 숨이 막혔다. 내 대출금으로 내 집을 사는 사람이 잔금을 치른 셈이었다. 다시 주안 새벽시장 신흥부동산으로 갔다. 신동철 실장을 불러내 위임장 얘기를 꺼냈다. 실장님, 왜 며느리한테 내 도장을 건넸어요? 신 실장은 손을 비비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법무사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최수경 씨가 다 상의했다고. 누구랑 상의했다고요? 준서 씨랑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들, 며느리, 부동산, 법무사, 은행. 모두가 내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또 메시지가 왔다. 박순희 어머님, 아직 절반도 모릅니다. 남편분 보험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내일 오전 10시 최도윤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눈을 의심했다. 남편 보험금이라니. 남편이 죽고 난 뒤 보험금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민 내역서를 보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남편 사망 직후 지급된 보험금 1억 원. 수익자 이름은 며느리 최수경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왜 수익자예요? 최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명의만 수경 씨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이상훈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숨이 막혔다. 이상훈. 신혼부부 명의 매입자 뒤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남편 과거 채권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내 대출금, 남편 보험금, 신혼부부 명의 계약. 모두 같은 사람, 같은 계좌로 연결돼 있었다. 그날 밤 다시 준서를 불러 물었다. 신혼부부 매입자 내가 소개한 거지. 준서는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사람들이 누군데? 이상훈 씨 거래처 사장 조카야. 아버지 빚 문제 때문에 다시 엮였어.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내 아버지 빚 때문에 내가 30년 모은 집을 팔게 된 거냐? 준서는 고개를 떨궜다. 엄마 미안해.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을 스치는 이름들이 있었다. 최수경, 이상훈, 신동철, 이정훈, 그리고 최도윤. 그리고 남편 박영수. 모두가 하나의 그림 속에서 얽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누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 그때 휴대폰으로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 박순희 어머님, 당신 집을 노린 사람은 아직 따로 있습니다. 잔금일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나는 작은 파우치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증을 넣고 집을 나섰다. 우리은행 주안동 지점 상담실 문을 열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신혼부부 명의 매수자 이상훈과 김서연, 신흥부동산 신동철 실장, 망원동 이정훈 법무사 직원, 그리고 최도윤 변호사.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 통장, 위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행 직원이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 잔금 3억 2천만 원 송금 후 등기 이전 접수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내 위임장 스캔본, 거래 로그, 송금 내역. 모두 사실을 드러낼 증거였다. 잠깐만요. 최도윤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이전의 위임장이 어머님 동의 없이 스캔돼 은행으로 제출됐습니다. 이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동철 실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변호사님, 오늘 잔금 처리부터 끝내시죠.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하지만 최도윤은 단호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며느리 최수경 씨와 준서 씨가 위임장을 몰래 전달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경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허락하셨잖아요. 허락? 내가 언제? 어머니가 직접 말하셨어요. 알아서 해라라고. 나는 숨을 골랐다. 그건 청소 얘기였어. 내 도장 얘기가 아니었어. 은행 직원이 거래 로그를 열어 보여줬다. 실제로 위임장은 망원동 이정훈 법무사 사무소에서 스캔되어 우리은행으로 제출됐고 1억 2천만 원 대출 중 7,800만 원은 박순희 어머님 계좌, 나머지 4,200만 원은 신혼부부 매수자 계좌로 바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경에게 향했다. 수경은 눈을 질끈 감았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준서 사업도. 내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그래서 내 대출금으로 내 잔금을 메웠다는 거야? 순간 수경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최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남편분 박영수 씨 보험금 내역입니다. 보험금 1억 원 수익자 최수경, 실제 송금처 이상훈 계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 보험금도 내가 손댔어? 수경이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상훈 씨가. 그럼 내 통장은 뭐였는데? 왜 내 이름으로 받았는데? 수경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준서 오빠랑 상의해서 잠시 제 명의로 돌린 거예요. 준서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해. 나는 속으로 삼켰다. 미안하다는 말이 가장 잔인한 위로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 그 순간 이상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손해본 것도 있어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남편 채권자였던 사람이 내 집을 사면서 잔금 일부를 내 대출금으로 메워. 그게 손해본 거야? 이상훈은 시선을 피하며 낮게 말했다. 당신 남편 덕분에 제 인생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같이 망가뜨리겠다는 거야?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숨을 들이쉬자 상담실 공기가 눅눅하게 목을 막았다. 신동철 실장이 다시 끼어들었다. 어머님, 이렇게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냥 계약 끝내시죠. 나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물었다. 실장님, 이중 계약 사실 인정하시죠? 신 실장의 얼굴빛이 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확인했어요. 내 집 가계약서 2장 서로 다른 금액으로 작성했더군요. 법무사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저희는 그 사실 몰랐습니다. 은행 직원도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다. 맞습니다. 가계약금 2건이 잡혀 있습니다. 신 실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최도윤을 바라봤다. 선택지가 2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나, 오늘 거래 파기하고 법적 소송으로 갑니다. 2, 잔금 구조를 전면 수정하고 송금 경로를 완전히 새로 설정해 대출 승인분 전액을 어머님 계좌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둘째로 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즉시 구조를 바꿨다. 내 계좌로 잔금 전액 3억 2천만 원 입금, 추가 승인분 4,200만 원은 원상 복구, 신혼부부 잔금은 순수한 자금으로만 진행. 등기 이전 접수는 법무사 직원이 맡아 처리하기로 했다. 모든 흐름이 정리되는 순간 숨이 터져나왔다. 상담실을 나서기 전 나는 준서와 수경을 바라봤다.
이제 내 집은 내 손에서 떠나. 하지만 잔금은 내 노후를 위해 쓸 거야. 너희한테 줄 돈은 없어. 준서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사과는 행동으로 해. 다시는 내 도장, 내 이름, 내 통장 건드리지 마. 일주일 뒤 울진 후포리로 내려왔다. 작은 월세집, 월세 58만 원. 후포리 바다국수 간판 앞을 지나는데 멸치 육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작은 텃밭에 상추를 심고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새벽 5시 10분에 눈이 떠졌지만 이번엔 도시락을 싸지 않았다. 내 손으로 차린 나만의 아침밥을 처음으로 먹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앞 우편함에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등기 도장이 찍힌 봉투 발신인은 손글씨였다. 봉투를 손가락으로 쓸며 종이 감촉을 느꼈다. 열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나는 결국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마음이 흔들릴 땐 서둘러 열지 않는 법을 이제는 알았다. 그리고 그 편지의 발신인을 알게 된 건 울진으로 내려온 지 딱 이틀 뒤였다.